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5분, 56분이 방금 됐습니다. 양쪽 지수는 간밤의 미증시 분위기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 시간 순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을 승인했다라고 긴급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도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에 대한 철수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중재에 힘썼던 국가인데 이 국가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철수 명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면 침공이 임박한 상황으로 대체적으로는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유엔의 안보리에다가 긴급 회의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또 속보 나오는 대로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 증시는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오늘장 0.6에서 0.8% 정도 하락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금 2700선 위협받게 된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0.66%의 하락으로 2701.5포인트 정도 선 기록됩니다. 과연 2700선 오늘 지지가 될까요? 지금 그 사이에 딱 2700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12포인트 정도 반등했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18포인트 정도 어제 상승분을 내주고 여기에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밀립니다. 870선을 약간 밑도는 수준 869.94포인트의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0.86%의 하락세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대체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에서 점차 더 멀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부진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폭은 한 500여 개 정도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몇몇 개의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역시나 뭐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 이 부분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이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다만 그동안에는 이쪽 에너지원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운 섹터가 대표적이고요. 현재 해운 섹터 중에서 흥하해운은 한 15%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쪽으로도 약 7%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아무래도 좀 사이즈 가벼운 해운주들이 좀 더 가뿐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HMM도 1.5% 정도의 오름세 출발을 대기하고 페노션 보겠습니다. 페노션도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시장 대비로는 해운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 만들어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에너지원 쪽으로는 뭐 GSE, 대성에너지 이 두 종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GSE는 오늘도 오를 것 같네요. 7% 정도 더 상승세 만들어내면서 7,000원선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종가상으로는 7,000원선에 안착을 못했습니다. 오늘장 다시금 제시도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8%가량 오른 7,100원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대성에너지 쪽으로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12%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이쪽 곡물 쪽도 강한 움직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그리고 효성-OMB, 팜스토리 이쪽으로 5% 안팎의 상승 분위기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 원자재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다소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출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요. 한은의 금통이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한 9시 후반 구간 결정이 좀 만장일치라든지 같이 의견이 많이 모아지면 9시 후반에 좀 일찍 나오고요. 아니면 한 10시 즈음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해드리겠고 10시 구간대는 현장에 기자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VEC, 이 골프 쪽에서요. 거리 측정기와 같은 이 IT 제품 만드는 업체인데 또 신규 상장하는 만큼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양쪽 지수부터 봅니다.
현재는 1% 넘게 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보다 더 힘이 빠지네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 27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23% 하락하면서 2686.0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6선. 직전 저점이 2665포인트인데요. 다시 그쪽까지 밀려 내려가나요? 힘이 빠진 모습으로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비슷하게 1% 정도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68.10포인트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9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1.05%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잠깐 좀 볼게요.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2.5% 밀리면서 일각에서는 헤드라인에 패닉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밀렸습니다. 초반보다 후반에 더 안 좋았었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은 여전히 분위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통 본짝에서 많이 하락하면 야간 선물에서는 반등김이라도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기대에 봄직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장초반 상황이고요. 다음은 수급주차 배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358억 원의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벌써 닷새 연속해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 추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76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어제도 개인이 좀 지켜주는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개인이 62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 삽니다. 4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됐는데 금액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8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한쪽에서 매도 물량을 집중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고르게 지금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갈 텐데요.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매도 우입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순매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로 50억 정도 유입이 됩니다. 56억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양시장 프로그램 출발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시면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빠지네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면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형주들이 많아가지고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1.5% 정도 하락하는데 삼성 SDI도 안 좋고요. SK 하이닉스도 안 좋고요.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는 이런 대형 IT주들이 3% 가깝게 조정받으면서 업종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1.33% 하락하고 있고 제조, 건설, 은행 순으로 1%대 중반에 고른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전기가스 쪽입니다. 대성에너지가 14%나 급등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한국가스공사 어제 10%나 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언가의 신호탄이었던 건지 오늘장 상승 움직임 재개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지금 121선 부근까지 한국가스공사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지수 좋고요. 운수창고 쪽 해운주들이 또 요즘에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 운수 창고 섹터도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탄력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은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 부진한 아침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역시 쏠림 현상 없이 1에서 2% 정도 고르게 꽤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72,300원권 부근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4%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가 오늘 나오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43만 4천 원 터치를 하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오늘 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3% 정도 하락합니다. 톱10 가운데서 낙폭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깊고요. 나머지 좀 엇비슷한데 간밤에 S&P 500개 기업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기업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7%나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LG화학하고 삼성 SDI, 사실 LG화학은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묶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2% 초중반대에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신저가 나옵니다. 57만 4천 원에서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그동안의 어려운 주가 움직임 여전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피와 유사하게 낙폭도 엇비슷합니다. 이래서 2% 정도 고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하다. 톱10 가운데서 얼추 비슷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낙폭이 좀 깊습니다. 3% 정도씩 나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83%, 셀트리온 제약 2.71%이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전반적인 그룹주들이 어제 실적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중에 나왔었는데 1시 구간대 나왔었는데 일단은 현재 주가 움직임은 이쪽으로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테슬라 다음에 두 번째로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 모더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전체적인 또 글로벌 증시 내에서 섹터를 대하는 그런 태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1% 안팎으로 좀 밀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과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525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워낙에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1636개 종목 잡히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하락 종목이 대체로 고르게 밀려서요. 10% 이상의 급락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이라고 해도 게임즈 서메이즈인데 이 종목이 지금 6.95% 밀리거든요. 그래서 급락 종목은 없이 대체로 눌려있는 정도의 상황. 상승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은 또 개별 뉴스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면서 두 자릿수 때 급등하는 종목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중국 쪽에서 신발 사업 관련된 업체 지분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연일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은 동시효과 구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GS를 필두로 한 천연가스, 중앙에너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곡물 쪽으로는 오늘장 효성 OMB가 가장 강합니다. 미래생명자원이 갔다가 효성 OMB가 갔다가 뭐 이렇게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곡물 쪽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오는데요. 오늘 효성 OMB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쪽도 상당히 좋고 팜스토리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부분이 해운 섹터입니다. 흥하해운이 현재 21%대 급등이고요. 대한해운도 11%대 상승하면서 중소형 해운사들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이쪽 정보보안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 러시아로 배후가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전선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는 내용들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라오시큐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정보보안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수 이런 종목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뚜렷하게 급락 종목까지는 없어서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얘기 좀 들으면서 시장의 특이 동향 나오면 질문을 드릴게요. 최원재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해운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 상당히 강한데요. HMM이 지금 한 2% 상승하고 있고 페노션도 역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한 11% 상승하고 있고 흥하해운이 지금 2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 대란이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 계속 될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MM이야 지금 워낙 7조 원대의 작년에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후반영되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회복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HMM하고 페노션하고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하고 이렇게 해운주도 말씀을 드리는데
흥하해운 빼놓고는 대한해운, 페노션, HMM 모두 아주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흥하해운은 지금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해운주에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MM 기준으로 물론 3만 원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는 좀 가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좀 밀릴 때 한번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주 먼저 봤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올해 지금 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천연가스 쪽은 너무 이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덜 나온 뭐 곡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원자재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다만 천연가스 쪽은 좀 지양을 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장 새로운 것 워낙에 요즘에 거의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종목군들만 이 시간에 받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또 정보보안 이쪽인데요. 이 사이버 공격 이 부분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현재 이 종목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수 3%대 상승세 그리고 또 지니언스 보겠습니다. 지니언스도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정적 리스크가 이렇게 멀리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반사익을 보는 종목군들 뭐 해운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과연 이번에 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게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현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어제 이제 그 디도스 공격 받았다는 뭐 추정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런 보안 시큐리티 관련 업체들은 어제 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뭐 G스케일러라든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가 전부 다 안 좋았는데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물론 어제 그렇게 이제 디도스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 측에서는 지금 뭐 월가 IB 쪽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G스케일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섹터, 보안 관련 섹터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나왔는데 어제 뭐 시장 전체적으로 그거란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힘을 못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강한데 저는 이 뭐 지금 지니언스가 오늘 한 5% 상승하고 있고 파수가 지금 역시 한 4% 중반 상승하고 있고 라운시큐어도 지금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뭐 미국의 그런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먼저 움직인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고 저는 역시 단기적인 대응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만 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IT 섹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 내에서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지금 3.5% 정도까지 낙폭을 좀 키워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대형 IT주들 뭔가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지수도 좀 동반해서 오름세를 힘을 얻어서 오름세를 나타낼 텐데 요즘 연일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세요, 김영민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화랑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지금 당장의 화랑인 상태지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장의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제 낙폭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외에 뭐 지금 현재 PCB라든지 그 외에 이제 지금 뭐 반도체 굉장히 좀 장사 잘 되고 있는 부품주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시장의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어제 스타주 가운데 하나가 이 조선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주들은 약간은 좀 다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자재 쪽으로는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분 쪽으로는 아직은 좀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 연속성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늘장에 이 약세 움직임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최현지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네, 어제 조선주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한 2%대 하락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역시 급등한 만큼 하락폭도 지금 크고 있습니다. 지금 3%대 하락,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1%대 하락. 지금 뭐 조선 기자재 쪽을 보면은 지금 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한 4% 정도. 역시 조선주 본연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은 어제 뭐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오히려 좀 진입할 기회가 되지 않나. 오후장이나 내일 좀 보고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제 급등이 단발성 어제 하루로 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포 종목들이 지금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을 좀 회피하는 쪽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퍼주, 뭐 PBR이 낮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좀 싸거나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지금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주 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때문에 천연가스 외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풍력이 반짝하기도 했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은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장 보합 정도 동국 SNC도 그렇고 뭐 유니슨 이쪽으로는 또 밀리고 있어서 그렇게 강한 연속성은 안 나오는데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일진파워부터 볼게요. 일진파워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토크 현재 에너토크 이 종목도 플러스권 흐름 7% 오르네요. 에너토크 탄력이 좋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각 어떠세요? 김영우 전문가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한신기계라는 이제 원전 관련주도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원전은 지금 친환경 쪽에서는 가장 이제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을 친환경 범주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자체는 탈원전 정책이기는 하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한수원에서도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조 원대 이런 계약을 따내고 있고, 그런 계약 과정에서 우리 국내 시공사나 혹은 이제 기자재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해외로 이제 납품을 할 그런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이 시장 자체에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만한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눈여겨보자.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정말 안 움직였던 풍력도 한번 관심이 가고 원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수소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너무 잠잠해가지고 이쪽 어떻게 보세요? 수소 자체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되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뭐 법적으로도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시장의 이목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너무 이제 원전이나 혹은 이제 당장의 수소 대체해서 이제 뭐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관심 갖기엔 좀 무리가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섹터로 이렇게 좀 봐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에 대안이 되지를 못하네요. 그동안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던 엔터 콘텐츠 섹터도 대체로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쪽에서의 흐름. 그런데 이 엔터 쪽에
빅3는 그새 또 상승세를 만들어내네요. YG엔터테인먼트 현재 2% 정도 오름세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YG엔터 2%대 상승이고요. SM도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은 오늘 실적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 실적 나올 테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로 장사를 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CNC도 오늘장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CNC도 2.44%의 오름세 띄고 있고 JYP엔터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브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장 연속성 보여줍니다. 1.2% 정도. 대체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 유난히 엔터 섹터는 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이쪽이 강한가 봐요. 최현수 전문가님이 1월 달 초반에 주셨던 SM이 또 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는데 이쪽 섹터는 계속 가는 건가요? 예, 오늘 SM이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지금 한 1% 정도 상승, YG 엔터가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JYP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먼저 좀 올랐던 항공, 여행 이쪽이 조금 주춤한 반면에 요즘에 엔터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뭐 일단 뭐 꺾이지를 않았으니까 뭐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뭐 저는 여기서 무리하게 뭐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더라도 아주 서서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상당히 그동안 좀 낙폭이 깊어가지고 어떻게 되돌리는 과정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하이브보다는 차라리 뭐 SM이나 뭐 YG나 JYP 이쪽이 더 낫지 않냐. 하이브는 BTS가 뭐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BTS 군대 문제가 있는데 뭐 후속 아티스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엔터주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떤 종목이 매력도가 높은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제장 보고 안심했다가 오늘장 보고 또 실망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오늘장 오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현재는 또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지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었다가 다시 한번 완화되었다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생기는 구간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당장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당장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이 있죠. 뭐 엔터주도 이제 뭐 그랬었고 이제 뭐 회원주도 그랬었고 이제 굉장히 지금 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을 노리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내 종목들을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의 반등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나와주는 구간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실적주들이 조금 이끌어 가줄 것인지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좀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오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장 오늘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만 1,000원, 뭐 7만 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조금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650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꺾이는 게 지금 나중에 꺾이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종목이 반등을 찾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이 좀 멈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보다 조금 늦게 빠지고 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국면을 찾는다면은 지수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서요. 이 종목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VEC 골프 용품 관련된 이 IT 쪽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EC 이 종목이 공모청약 당시에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190대 1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시가기준가가 이보다는 높은 17,400원에 형성이 돼서 현재도 부근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크게 요즘 오늘 신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관심이 많이 쏠리지는 않는 모습, 잠잠하게 홀로 묵묵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잠합니다. 약간 오르긴 하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분석은 교보증권의 소병하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후반에 갑자기 좀 상승으로 전환돼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환율도 역시 동유럽발 리스크 심리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역시 장 막판에 그런 분위기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매수 쪽에 매수 분위기들이 좀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1190원의 하단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전체적인 매수 분위기들은 현재도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전에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 상태 선언으로 인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개장가는 1원 50전 상승한 1195원 10전에 시작했고요. 현재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196원대까지 레벨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 달러와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강화로 주식시장은 하락했으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종가 수준 부분에서 일단 달러와 인덱스 역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환율도 오늘 금통의 영향과 러시아발 리스크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전에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리스크 확산이 다시금 커지며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러시아발 리스크 확산으로 오늘 환율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에 어제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과 또한 칠러 성향의 분리국가 지도자의 러시아에 대한 도움 요청 소식 등 전쟁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 불안 심리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어제 미국채 금리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들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우위는 오늘도 역시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동결 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또는 소수 의견이 있을 시에 대해서는 경계심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수 의견이나 또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에는 원화 강세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추가 상승세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1,200원 선에서의 고점 인식 그리고 월 말을 앞두고 있는 내고에 대한 경계 심리들 역시 좀 추가적으로 상단을 좀 제한할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러시아발 리스크가 전쟁으로 커지지 않는 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1,200원대의 진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190원 중후반대에서 금통위 결과 그리고 러시아발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더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19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90원대에서의 흐름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